이번에 H379 이 라인업에 5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색상 H5.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아니 이거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왜 게이밍 헤드폰은 그렇게나 많은데 게이밍 이어버즈는 그동안 없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게임에 필요한 오디오 기기의 특징이 헤드폰에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재생 시간 관련해서 게임은 일단 연속 재생 몇 시간 뭐 이런 걸로는 안 되죠. 적어도 연속 10시간 이 정도는 화끈하게 보장이 돼야 게이밍 기기라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 엄청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게이밍 헤드셋의 경우는 마이크가 접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플레이, 즉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적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공간감과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는 헤드셋 정도의 볼륨이 나와줘야 그 공간감 재현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어폰이 다 할 수 있다면요? 현재 저는 올레드 TV 43인치를 책상 위에 플스 전용 모니터 겸 TV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존 H9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 H9 대신 이번에 인존 이어버즈를 대입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게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어버드 한쪽씩 자리 잡고 있고 딱 그 가운데에 동글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무선 이어버즈를 동글로 연결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게이밍 이어버즈라는 그 타이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이어버즈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하게 되는데요. 블루투스는 기술적인 이유로 반드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글을 통해 2.4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성수신기로 0.03초 이하의 지연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의 목적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케이스에 딱 넣어주고 또 사용자가 항상 휴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동글을 플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에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USB-C를 사용하게 되는 아이폰에도 가능하고요. 이어버즈를 보면 디자인이 좀 독특해 보이죠. 착용했을 때 보이는 모습은 컴팩트하게 유지하면서도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은 크게 디자인을 해서 게이밍 목적에 맞는 스펙을 충족시켰어요. 앞서 제가 아니 왜 지금까지 게이밍 이어폰은 없었던 걸까요? 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씩 어떻게 소니가 해결을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속 재생 시간입니다. 보통 이어버즈들이 연속 재생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어폰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우리는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하는 일,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면서 케이스에 넣는 순간들이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게이밍 기어는 그런 거 없죠.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내려서 의자에 딱 앉아서 이어폰 귀에 꽂고 컨트롤러 잡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5시간? 뭐 우습죠. 화장실은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못 참기 바로 직전에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인존 이어버즈의 경우 연속 재생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 완전 인정해줘야 되겠죠. 12시간 안에는 우리 사람이라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때 그냥 잠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마이크 중요하다고 했는데 깨끗한 음성이 필수죠. 이건 내가 직접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이걸 듣는 우리 편을 위한 최소한의 매너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WF-1000X Mark5 리뷰도 그때 했었지만 거기서 봤던 기술 그거 그대로 여기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을 통해서 깨끗한 음성을 분리해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마이크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제일 가까운 마이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헤드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 조그만한 이어버즈에선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소니의 노하우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 삼아서 상대방 관점에서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시끄러운 PC팬이 막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밖에 차 소리도 많이 들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분리가 잘 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케이,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켰어요. 그리고
제 게이밍 데스크 주변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생긴 건 되게 예쁘네. 얘 옆에서 좀 일부러 바짝 붙어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통화 녹음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들리는지 저의 목소리가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 야외 촬영이 필요하면 종종 오는 사무실 옥상입니다. 주변에 차도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바로 옆에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어떤 소리 지르는 소리, 고함 소리, 차 왔다 갔다 하는 소음, 그런 소음도 있고 또 실외기가 또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노캔 테스트 할 때 제가 항상 찾는 곳인데 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게이밍 헤드폰 필수 기능인 마이크 온 오프도 터치 조작으로 가능하고 게임과 챗 소리의 믹스 밸런스까지도 조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조작이 필요한 것들을 이 이어버즈에도 게이밍 기어답게 잘 구성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은 게이밍 오디오 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간감입니다. 고음역대, 저음역대 그런 거 말고 소리가 어떤 방향에서 들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운드 플레이라고 해서 특히 FPS 같은 게임할 때 주변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혹은 총소리를 듣고 어느 방향인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야 내가 준비를 하든 숨든 도망을 가든 할 수 있잖아요. 인존 이어버즈의 경우 WF-1000X 마크5에서 경험해본 적 있었던 360 공간 음향을 지원하고 있어서 가상 7.1 채널을 구현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앱에 있었던 자신의 귀를 촬영해서 귀 모양에 최적화된 입체감을 형성하는 기능까지도 여전히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도 있는데 귀 내부의 구조도 이제는 파악을 해서 이거는 입체감이 아니라 사운드의 톤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건 게이밍 이어폰이긴 한데 그냥 WF-1000X 마크5에서 잘하던 것들을 싹 다 가져와서 사실 평소에는 아이폰에 동글 꽂고 그냥 듣고 다니고 이제 게임할 때 바로 아이폰에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음질 측면에서도 마크5에 사용됐던 8.3mm 대구경 드라이버를 여기 그대로 탑재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사용하면서 오디오 측면에서 역시 뒤처지는 부분 없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빠지면 안 되죠. 소니의 노캔 성능 그대로를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PC 팬 소음이라든지 주변에서 일하는 타이핑 소리, 음악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공사 소음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게임하고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처음 H9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게이밍 오디오 기기에서 액티브 노캔은 정말 이제는 그냥 필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인존 이어버즈를 PC용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플스5와 찰떡궁합이죠. 템페스트 3D 오디오 그대로 지원하고요. 이어버즈에서 조작한 볼륨과 채팅 게임 믹스 조절도 그대로 플스5 화면 UI에 뜨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플스5 스파이더맨 2가 새로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스파이더맨 1을 워낙 재밌게 했어서 애니메이션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때보다 이번 리뷰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기다렸던, 너무 좋아했던 게임이 두 번째 시리즈가 마침 타이밍 좋게 딱 나와서 와, 이거 타이밍 뭐지? 그냥 게임만 하면은 인존 이어버즈를 무조건 쓰고 있는 중이니까 이보다 쉬운 리뷰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어버즈와 함께 헤드폰도 새롭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써봤는데 기존에 H3, H7 그리고 H9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빠진 H5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습니다. 스펙은 H7과 거의 유사한데 무게가 65g이나 가벼워요. 착용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H7 대비 연속 재생 시간이 28시간으로 좀 짧은 편인데 28시간이면 충전도 하고 쉬엄쉬엄 해도 되는 정도는 되겠죠. 제 생각에는 여러모로 H7의 그 라이트한 버전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얼른 스파이더맨 2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은 엔딩은 항상 보니까 이번에도 엔딩 보고 또 재밌게 써봐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 가이즈!